호주를 바라보는 뉴기니에서 가장 큰 항구인 포트 모레스비를 점령하려는 일본군. 때는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초반에서 승승장구하던 1942년 여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험준한 산지인 코코다 트랙을 넘어서 공격을 가해왔는데요. 코코다 트랙의 주요 거점인 이스라바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진행되고 머지않아 호주군은 수적으로 우월한 일본군의 공격에 위기에 몰렸습니다. 일본군은 야포와 박격포를 동원해 호주군 진지에 맹폭격을 가한 반면 호주군은 공중에서 투하해서 겨우 가지고 온 3인치 박격포 하나밖에 없어서 일본군의 포격에 효과적으로 맞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군은 코코다 트랙을 넘어오는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육군 제7사단의 21년대를 뉴기니에 파견했습니다. 이 중 14대대와 16대대는 코코다 트랙에 파견되어 수비군에 합류했지만 27대대는 포트 모레스비 방어를 위해 코코다 트랙에 진입 못하다가 8월 말이 되어서야 코코다 트랙을 따라 북상을 시작합니다. 코코다 트랙이 워낙 올라가기 힘든 곳이어서 대대병력 전체가 전부 다 전투에 투입되지도 못하고 지친 상태로 올라간 것도 호주군의 전투 능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호주군은 이스라바를 버리고 후방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스라바 전투에서 호주군은 99명 사망, 111명 부상, 일본군은 140명 사망, 231명 부상의 인명피해를 각각 입었습니다. 이스라바에서 퇴각하는 호주군은 부상을 입었든지 이질에 걸렸든지 둘 중 하나 혹은 두 개 다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퇴각하는 호주군은 9월 4일 보급기지인 묬라에 도착하는데요. 원래는 보급기지에서 보급 걱정 없이 방어전을 펼치는 게 이론상 맞지만 이 사진처럼 묬라 지역이 분지라서 일본군이 아래를 내려보고 공격할 수 있는 데다 코코다 트랙의 요즘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묬라 지역은 원래 보급기지로 따로 만들어져서 원래 트랙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군이 그냥 우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호주군을 지휘하는 포츠 준장은 묬라를 포기하고 다시 퇴각하기로 합니다. 호주군은 묬라에 있는 보급 통조림에 전부 구멍을 뚫거나 나머지는 전부 파괴해서 보급품이 일본군 소나귀에 넘어가지 않거나 최소한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결국 호주군은 9월 5일까지 에포기와 메나리 중간 지점까지 철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후퇴 와중에서의 산발적인 교전으로 호주군은 21명 사망, 54명 부상, 일본군은 43명 사망, 58명 부상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바 전투에서는 주로 144연대 병력이 싸웠지만 이스라바 이후 호주군에 대한 추격에서는 41년대 병력이 이를 맡았는데요. 일단 호주군이 잘 빠져나가게 허용해버린 셈이 되었고 일본군 사상자도 꽤 나와서 호리 소장은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때 144연대 장교 및 병사들도 41년대가 추격을 제대로 못한 것에 상당히 비판적이어서 호리 소장은 이후 144연대를 다시 선봉에 내세웁니다. 144연대가 같은 아군인 41년대에 비판적으로 나온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트 모레스비 육상 공략을 위해 처음 상륙한 일본군 부대는 난카이 지대, 남해 지대였는데요. 이 남해 지대는 일본 육군 제55사단의 3개 보병 연대 중 제144연대의 기타 다른 부대를 보강시켜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후 코코다 트랙 공략을 위해 추가로 병력을 배치하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 싱가폴 공략작전에 참가했던 육군 제5사단이었습니다. 이 중 보병 제41연대가 코코다 트랙 작전 지원을 위해 이후에 상륙합니다. 144연대는 괌과 라바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41년대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5사단 소속으로 영국을 상대로 대형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병력이 라바울에 집결해 있을 때 41년대의 대대장 중 한 명이 남해지대 같은 부대보다 못 싸우면 안 된다 라고 말했고, 이 소문이 퍼져서 144년대와 41년대 사이에 경쟁심을 고조시켰다고 합니다. 이스라바에서 퇴각하는 호주군을 따라잡지 못한 41년대를 144년대가 크게 비판한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호주군은 퇴각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전선은 더 뒤로 물러나 이오리 바위와 근처까지 왔는데요. 계속 싸우고 있던 21년대, 14, 16대대 이외에 마지막 27대대가 전선까지 올라왔지만 방어 지점이 워낙에 방어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든지 아니면 야포를 동원한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워스 코너라는 곳까지 오면 코코다 트랙이 전부 끝나고 포트 모레스비까지 큰 길이 뚫려 있는데요. 호주로서는 큰 위기에 봉착한 셈입니다. 결국 9월 10일 코코다 트랙 전투를 지휘해 오던 아놀드 포츠 준장이 지휘권을 뺏기고 후임으로 셀빈 포터 준장이 코코다 트랙 전투를 지휘하게 됩니다. 포츠의 해임은 휘하 장교들의 큰 불만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호주군 측에서는 발상의 전환으로 일본군이 남쪽으로 진격할수록 오히려 일본군보다 보급선이 훨씬 더 짧게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트 모레스비를 방어할 보충 병력도 파견하게 됩니다. 코코다 트랙 전투를 돕기 위해 새로 파견된 병력은 정예 7사단 소속 25 보병연대였습니다. 9월 10일까지 25연대에 25, 31, 33대대가 포트 모레스비에 도착합니다. 이제 호주군은 새로운 병력과 함께 포트 모레스비 근처에서 방어전을 준비하는데요. 유리하게만 보였던 일본군에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1942년 9월 12일 코코다에 설치한 일본군 진지에서 한 명의 장교가 호리이 소장에게 파견됩니다. 라바울의 일본군 본부는 호리이 소장에게 오엔 스탠리 산맥의 남쪽 기슭까지만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포트 모레스비를 일본군이 진짜로 점령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일본군 대본영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가지고 온 이 장교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포함한 자세한 상황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